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자, 주말 잘들 보내고 계시죠? 자, 우리 카카오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밀렸어요. 그나마 진짜 우리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어떤 시세를 유지해주고 있던 기업이었는데 계속되는 10년물 국채 금리 인상에 따른 우리 성장주들이 계속해서 조금 어떤 투자 매력이 좀 위축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포인트들 때문에 과연 우리 카카오의 주가가 계속 밀린다면 우리는 정말 그러면 카카오를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한 표를 좀 던지고 싶습니다. 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드려볼 테니까요.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 일봉 차트입니다. 최근에 좀 시세가 많이 밀렸어요. 고점 51만 9천원 대비해서는 우리 갭으로 훅 빠져버리면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줬습니다. 시가총액 규모를 생각하면 이 정도의 하락은 그래도 최근에 어떤 하락세까지 다 포함을 시킨다면 적지 않은 하락이긴 하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조정을 좀 받고 있고, 아무튼 우리 액면 분할, 5대1 액면 분할에 대한 이슈도 있긴 있지만 사실 액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말씀드릴 게 없는 게 오히려 소액주주분들도 쉽게 참여를 할 수 있으면서 거래가 좀 더 활발해진다라는 거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카카오는 엄청난 고성장을 보여주면서 우상향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오히려 거래가 활발해지고 누구나 쉽게 접근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봤을 때 하방으로서의 변동성도 그만큼 좀 커지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들도 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액분에 따른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다라고 봐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기업의 밸류입니다. 기업이 계속해서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아무튼 지난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자 보시는 것처럼 잠시만요. 보시는 것처럼 자 1.577로 마감이 되었네요. 그렇죠? 또 계속해서 위로 치솟고 있긴 한데, 자, 아직도 상승 추세가 굉장히 강해요. 아직도 추세가 정말 강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도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자, 일단 금리에 영향을 계속해서 줄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도 돈 풀어서 경제 살리기, 과연 주식시장의 호재일까 해가지고 월가 시각 이야기가 나와 있죠. 자, 경기 부양책이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1조 9천억 달러의 규모의 코로나 경기 부양안이 다음 주 미 의회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머릿속이 복잡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양안은 증시와 경제 전반에 힘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호재인 건 분명하지만 시장은 정부의 막대한 돈 풀기가 인플레와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한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여기 좀 팩트를 이야기를 해놨어요. 국채 수익률 상승이 인플레이션 상승과 매치를 이룰 경우 시장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 것. 무슨 말이죠? 결국에 정상적인 경기 반등, 그 다음에 물가 상승은 금리가 이제 국채 수익률이 저렇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저희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인플레에 대한 우려,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경기가 실질적으로 반등하는 그런 박자와 템포가 맞지 않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 우리가 하나씩 다 뜯어보면은 또 뭐가 어떻고 하겠지만 정상적으로 우리는 어차피 인플레로 가야 되는데, 인플레가 가서 그동안의 어떤 많은 통화량들, 부양책들, 돈이 많이 풀린 것들을 다시 회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긴축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갈 수밖에 없는 길이지만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타이밍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들. 차용증까지 써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A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내가 A라고 칩시다. A가 B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1억이라는 돈을 빌려줬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뭐 얼마 안에 뭐 5%의 이자를 줄게 해가지고 계약서까지 다 썼어요. 계약서까지 다 쓰고 차용증도 썼어요. 그래서 돈을 잘 빌려줬는데 언제까지? 예를 들어 뭐 3개월이다 아니면 뭐 100일이다 3개월이라고 칩시다. 3개월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냥 이거를, 물론 우리가 지금 주식시장이 지금 이런 내용들이 계약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갑자기 A가 나 사정이 생겨서 이거를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뭐 요거를 B라는 사람은 이 1억을 가지고 어딘가에 투자를 해서 당장 이제 뭐 예를 들어 부동산을 샀든지 뭐가 됐든지 지금 당장 이 돈이 없단 말이야. 근데 B라는 사람이 이 돈이 없는데 A가 사정사정해서 이자 안 줘도 되니까 나 원금 좀 돌려줘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당장 이 B라는 사람이 이자에 대한 어떤 이득을 볼 수는 있을지언정 당장이 지금 1억이라는 돈을 또 급하게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좀 생길 수가 있겠죠.
이 B라는 사람은 결국에 3개월이라는 동안 1억 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 뭐 5%가 됐든 10%가 됐든 15%가 됐든 뭔가 자기가 얻고자 하는 뭔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5%라는 이자를 A한테 떼주고 자기는 이제 또 1억 원을 뭐 어떻게 활용을 하려고 했겠지만 결국에 지금 빌려놓고서 중간에 이렇게 갚아야 된다라는 상황이 생기면 이 사람한테는 어때요? 이 B라는 사람한테는 어때요? 박자가 안 맞습니다. 그렇죠? B라는 사람은 지금 당장에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잘못하면 또 어렵게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비유가 조금 약하긴 했는데 아무튼 보시면 국채 수익률 상승이 결과적으로 지금 금리가 오르고 그렇죠? 장기 금리가 오르면 그만큼 건전한 인플레가 따라와 줘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이 건전하지 못한 인플레라는 거는 그중에 가장 큰 축이 고용이죠. 고용이 아직 안정화되지 못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기는 많은데 정상적으로 경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걸로 고용과 그렇죠? 소비와 생산의 박자가 그렇죠? 생산의 박자가 잘 맞아떨어지면은 이 3박자만 잘 맞아떨어져도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안정권으로 가져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계속해서 돈을 풀어서 그렇죠? 계속 돈을 풀어 가지고 소비와 생산은 발생을 시키지만 고용이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부양책이 없으면 이 부양책 결국에 우리 회수해야 돼요. 그쵸? 인플레이션이 이게 잘못되면 뭐 거꾸로 갈 수 있다고. 돈의 가치가 너무 희석될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잠깐 일시적으로 풀었지만 이 부분을 다시 또 회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회수할 때까지는 지금 어느 정도 경기 흐름이 경기의 정상적인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뭐 일부분에서 보면은 뭐 반등을 정상적으로 보이는 항목들이나 지표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큰 틀로 봤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보다 고용, 소비, 생산 이거에 대한 어떤 이 연결고리들 이런 연결고리만 대표적으로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취약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돈을 회수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 아무튼 그러면서 기업들은 어차피 계속 고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또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또 이자 부담감도 좀 커질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금리가 인상이 돼서 단순하게 금리가 인상이 되면 가져다주는 변화들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근데 단순하게 그냥 이자 부담 뭐 예를 들어 부채에 대한 비율에 따른 이자 부담 이런 것만 우리가 단순하게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카카오의 이자만 올립니까? 금리가 인상되는 거는 카카오에만 영향을 끼칩니까? 성장주들이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우리가 낮게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시장 전체의 폭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이 카카오라는 기업 하나만 오히려 밸류에 영향을 받는 겁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나라 국내 시장 전체의 다운입니다. 전체 톤 다운인데 이 전체 톤 다운이라고 해도 우리는 어차피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우리가 똑같은 현재 값어치로 봤을 때 카카오가 50만 원이야. 카카오가 지금 가치로 보면 50만 원인데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이거는 밸류를 47만 원밖에 줄 수가 없어.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밸류를 현재 밸류를 47만 원을 준다라고 치면 이미 카카오는 고성장을 계속 이루고 있는 기업이라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이때 당시에는 50만 원의 밸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47만 원밖에 줄 수가 없어. 그러면 47만 원으로부터 앞으로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을 못 가는 종목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이 기업은 전체적으로 밸류가 낮아지고 이익의 개선도가 좁아질진 모르겠지만 성장은 계속 해주고 있잖아요. 그건 팩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지금 하락에 대한 거는 이거는 그냥 기회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전 솔직히 그렇게 좀 강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같은 이런 하락 우리가 그동안에 보유하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이나 평균 단가가 조금 높거나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하락장을 조금씩 몇 개씩이라도 담아 가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또 말씀드린 게 뭐가 있습니까? 앞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3월달 주요 이벤트들 체크를 조금 꼭 해라. 왜? 지금 그냥 뭐 카카오 좀 빠졌으니까 사고 좀 빠졌으니까 사고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지만 그렇게 샀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바닥 좋아하시잖아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라 이런 말 별로 신뢰 안 하시죠. 그렇죠? 실제로 내가 매매하는 데 있어서 무릎에 사서 어깨 파신 분들 계세요? 발바닥 각질에 사가지고 머리 끝에 정수리에서 팔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머리 털 끝에서 팔고 싶어 하신다고. 그러면 이왕이면은 적어도 이 종목이 지금 왜 빠지고 있고 뭐 때문에 지금 이게 가격이 밀리고 있는지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는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신가요? 이해를 하고 계시면 이런 항목들을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왜? 현재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카카오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도 카카오가 이 주가가 데미지 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들을 하나씩 체크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쫙 해드렸고 앞전 영상에서도 제가 브리핑을 다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나씩 좀 체크하면서 그만큼 그런 시세에 맞게끔 우리가 조금씩 물량을 모아가면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시장의 전체적인 이런 상황이, 시장이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 우리가 뒷걸음질 치고 무서워서 달아나야 되고 주식을 때려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또 계좌 관리를 잘 해주시긴 하셔야 되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좀 계좌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같이 코멘트를 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지만 결국에 전략 싸움이에요. 전략적으로 어떻게 지금 시장을 좀 잘 헤쳐나갈까. 물론 내가 진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난 딱 사놓고 한 5년 뒤, 10년 뒤 볼게. 그러면은 뭐 하면 되죠. 근데 보통의 분들께서는 지금 사서 빠져버리면 이거 망한 거 아니야? 큰일 난 거 아니야? 어떻게 막 걱정이 많으시죠. 그렇죠? 당장에 주식시장 문 닫을 것 같고 내 종목 막 괜히 멀쩡한 기업인데 상장 폐지 당할 것 같고, 그렇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멘탈이 좀 강하셔야겠죠. 멘탈이 너무 모르겠어요. 멘탈을 강하게 잡아라 이거보다도 내가 계획했던 거는 끝까지 한번 좀 이행을 잘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추천주와 또 지금 하락장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면 좋을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드려볼 테니까, 주말이니까 우리가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 말씀 좀 드려볼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참고해 주시고, 자, 아무튼 저는 카카오를 그동안 비중을 좀 채우지 못하셨던 분들은 지금 우리가 조금씩 비중을 채워가도 좋을 구간일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포인트는 시장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함께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2번으로 여러분들 성함 문자 발송해 주시면요, 무료방 지금 주말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입장하고 계셔서 아유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지금 400명 돌파했네요. 방금 들어오신 분까지 해서 400명 돌파하셨고 일주일도 안 됐는데 400명이 들어오셨어요. 자, 단타수장 무료방에서는 추천주도 정말 다 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질 좋은 종목들을 드립니다. 지금 딱 일주일 동안 드린 종목인데 다 급등 나온 종목이에요. 한온시스템, 한빛소프트, 팜스토리 너무 많이 드려서 이거 VIP님들께 혼날 것 같아요. 이건 좀 살펴보면서 하겠지만, 구형테크, 쇼박스, 우리 시장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급등 나온 종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료방에서 또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또 VIP방에 가입도 해주시고 있고, 그래서 구형테크 이렇게 급등했던 내용들, 그렇죠? 이런 것들도 언급을 좀 드리고 있고, 여러 가지, 이거 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열정을 가지고 참여를 해주시고 있는데, 무료방에서 이만큼이나 디테일하게 무료 회원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브리핑을 좀 드리고 있어요. 정말 와서 보고 배우고 같이 또 우리가 시장을 참여하고 할 게 정말 많습니다. 이런 내용들 계속 말씀드리고, 또 영상으로서 이렇게, 그렇죠? 마감 영상도 보내드리고 또 교육 영상도 보내드리고, 그렇죠? 여기 무료방 리딩 대단하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셔서 여러분들 좀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또 수익 인증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구형테크 이런 것도 다 드렸던 것들이죠. KTC, 쇼박스, VIP방에 드렸던 종목들을 이렇게 또 같이 무료방에도 일부 공유를 해드리니까 오셔서 체험해 보시고, 또 진짜 좋은 종목 성장주들, 그리고 고성장주 이런 것들 있죠. 실적주, 이제 실적 준비 또 해야죠. 1분기 실적 준비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오셔가지고 도움 좀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성함 문자 많이 발송해 주시고요. 저희가 또 무료방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